교통사고 조사 재연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키드마크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요, 스키드마크 예제하고요, 그리고 스커프마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키드마크 발생 시 예제입니다. 승용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을 하여 스키드마크 20m를 발생하고 정지하였습니다. 스키드마크 발생 시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찰 계수가 0.7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 10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정보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스키드마크 길이 D는요 20m였었고요. 그리고 이때 마찰 계수는 0.7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m/s의 자승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정지했으니까요 0m/s이 됩니다. 스키드마크 발생한 다음에 정지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속도 구할 때는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요, 등하속도 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먼저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마크 공식 V는 루트 2 뮤 GD이죠. 뮤가 0.7이고요. G는 10이었고요. D는 20이었습니다. 대입하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10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74m/s이 나왔습니다. km/h로 바꾸려면요, 곱하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60.23km/h가 나왔습니다. 등가속도 공식 활용입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등가속도 3공식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요, 이 처음 속도잖아요. 그럼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E가 넘어가면서요,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이 VI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요, 이 반대편의 기호를 바꿔주면 되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래요. 그리고요, 여기 자승 있잖아요. 이 자승을 없애려면요,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됩니다.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A는요, 마이너스 뮤G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뮤 곱하기 G 곱하기 D가 됩니다. VE가 0이었었고요. 뮤는요, 0.7, G는 10, 그리고 D는요,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10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74m/s이 나왔습니다. 이게 0의 자승이니까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즉,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10 곱하기 20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했을 때 하고요, 같은 식이 나왔죠.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사고 차량은 전방에 고장으로 서 있던 트럭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제동을 해왔습니다. 스키드마크를 20m 발생했고요. 그리고 10m/s의 속도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제동 전 속도를 구하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견인계수가 0.7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 속도가 있는 경우였죠. 그리고 지금처럼요, 중력가속도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중력가속도 값은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됩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해보죠. 스키드마크 길이가 20m였었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충돌시 속도죠. 10m/s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견인 계수 F는요, 0.7이고요. 중력 가속도는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때의 처음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동 전 처음 속도입니다. 나중 속도가 남아있으니까요, 등가속도 공식 활용해가지고 처음 속도 산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스키드마크 공식으로 속도를 산출한 다음에요, 감속선분 속도라고 했죠. 그 속도하고요, 이 나중 속도하고 합성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등가속도 공식 활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 T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으니까요, 등가속도 3번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I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러면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속 구간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가 10였었고요. F는 0.7, G는 9.8, D는 20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0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9.35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줘가지고요, 69.66km/h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스키드마크 공식으로요, 감속성분 속도를 산출한 다음에요,
이 마지막 속도와 합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마크 공식으로요. 간속성분 속도 산출하겠습니다. 공식 배우셨죠? V는 루트 EFGD라고요. F가 0.7이고요. G는 9.8, D는 20이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E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16.56 메타파스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스키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감속성분하고는요. 나중 속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합성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합성은요. VI는 루트 VS의 자승, 스키드마크로 산출한 감속성분 속도의 자승 플러스 나중 속도의 자승이 됩니다. VS는요. 16.56ms이었고요. 이 나중 속도 VE는요. 10ms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6.56의 자승 플러스 1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19.35ms이 나왔습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요. 차량 운동학을 배우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동학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인식하고요. 나중에 차량 운동학에서 자세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스커프 마크입니다. 스커프 마크는요. 타이어가 구르면서 발생된 모든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요. 요마크, 가속 스커프 마크, 플랫 타이어 마크, 찍힌 흔적 등이 있습니다. 이 스커프라는 뜻이요. 발을 질질 끄는 거 있죠? 그런 게 스커프입니다. 먼저 요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마크는요. 차량의 속도 추적이 가능해요. 속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사고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흔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마크는요. 곡선부에서 빠른 속도 또는 급조양 핸들을 많이 꺾은 거죠. 그럴 때에 의한 요잉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요잉은요. 이 차의 뒤쪽이 이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바퀴는요. 계속 구르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미끄러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곡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스키드마크하고 비교 좀 하겠습니다. 스키드마크는요. 흔적 발생 시 제동으로 인한 감속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잠긴 상태죠. 근데 요마크는요. 흔적 발생 시요. 등속, 감속, 가속 형태가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퀴는 계속 구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마크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요마크의 흔적 무늬는요. 일반적으로 빗살 무늬입니다. 사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의 형태에 따라서요. 차량의 진행 형태가 분류 가능합니다. 즉 등속인지 가속인지 감속인지를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등속 요마크입니다. 흔적 발생 시에요. 가속 페달 또는 브레이크 조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속이죠. 속도가 같습니다. 처음하고 끝까지요. 그래서 무늬의 방향은요. 진행하는 차축과 거의 수평입니다. 여기 차축이고요. 이 무늬가 거의 차축하고 같은 방향이죠. 수평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속 요마크입니다. 감속을 했으니까 브레이크 조작을 했다는 거겠죠. 흔적 발생 시 브레이크 조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늬의 모양은요. 차축보다 앞쪽으로 사선이 됩니다. 우커브인 경우에는요. 좌측이 상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고요. 지금 우커브 상황이죠. 차축이고요. 이 무늬가요. 상향으로 좀 뻗어나가 있습니다. 우커브인 경우에는요. 이 좌측 쪽이 더 상향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속 요마크입니다. 흔적 발생 시 가속 페달을 조작했으니까요.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무늬의 모양은요. 차축보다 뒤쪽으로 사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커브인 경우에는요. 좌측이 하향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차축이고요. 보시면은요. 좌측이 하향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마크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핸들 조향으로 발생이 됩니다. 핸들을 많이 꺾었을 때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돌에 의한 요마크는요. 차량의 속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선의 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마크보다 진행 경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선의 반경은요. 차량이 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쭉 연결하면 하나의 큰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선의 반경입니다. 그러면은요. 충격에 의한 것은요. 이 곡선이 가파르게 꺾이는 부분이죠. 그러면 원을 연결하면은요. 이 반경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은 선의 반경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곡선부 선의 시요. 원심력이 노면 마찰력보다 커지면서요. 요마크가 발생됩니다. 차량이 커브길을 돌아갈 때요. 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요. 횡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원심력이 커지면은요.
차의 뒤쪽이 돌아가면서요. 옆으로 밀려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심력의 영향으로요. 선의 외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됩니다. 그리고 차체의 외측은요. 지면으로 내려가고요. 내측은 들려지는 롤링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커브길에서요.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원심력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차량의 무게중심이 원심력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심력이 차체의 외측이니까요. 이 외측은 지면 쪽으로 내려가고요. 이 내 쪽은 이렇게 들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좌우를 중심으로 했어요. 좌우로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이요. 롤링 현상입니다. 그리고요. 선의 곡선부 외측 타이어에 의한 흔적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원심력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죠. 그러면은 이 외측 타이어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외측 타이어에 의한 흔적이 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흔적의 무늬는 빗살 무늬, 사선 형태라고 미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흔적의 계정은요.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곡선부에서 급조향으로요. 차체의 요잉 현상이 발생됩니다. 요잉 현상은요. 이 차의 차체의 뒤쪽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흔적 시작 부분은요. 연하고요. 끝으로 갈수록 진합니다. 이 요마크의 특성이 차체가 옆으로 기울면서 핵마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직선으로 가니까 흔적이 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흔적 시작 부분은요. 거의 직선이죠. 그리고 흔적 끝 부분은요. 갈수록 곡선 반경값이 작아집니다. 즉 이게 요마크가 가다가요. 끝으로 갈수록 많이 꺾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륜 궤적이요. 후륜 궤적보다 안쪽에서 발생하죠. 이게 전륜이고요. 후륜입니다. 흔적 보시면은요. 전륜 궤적이 후륜보다 안쪽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요마크 발생 시 시작 부분은요. 간격이 좁고요.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죠. 처음에 간격은 좁고요.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추정 시 차량의 무게중심 이동 궤적을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여기 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요. 무게중심이고요. 흔적은 이렇게 나타났지만은요. 무게중심을 이은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을 측정해가지고요. 속도 추정을 합니다. 스커프 마크에서는요. 가속 스커프 마크, 플랫 타이어 마크, 찍힌 흔적 등이 있습니다. 가속 스커프 마크는요. 차량이 급출발할 때 헛바퀴를 돌면서 노면과 급격한 마찰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힘이 전달되는 구동바퀴에서 나타납니다.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전륜구동이 많습니다.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은요, 전륜구동은요, 앞바퀴만 막 돌아가죠. 이렇게 엔진의 힘이 전달되는 바퀴가 구동바퀴입니다. 다음은 플랫 타이어 마키입니다. 플랫이라는 것은요,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즉, 타이어가 평평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때 또는 화물차의 가속으로요,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서요, 유면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넓게 발생되는 흔적입니다. 찍힌 흔적입니다. 비포장길이라든지요, 진흙길 등의 노면이 연한 상태를 지나갈 때 또는 노면의 액체 위를 지나가면은요, 타이어의 트레드가 찍힌 흔적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프린트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타이어 흔적의 비교표입니다. 스키드 마크가 있었고요. 요마크부터 가속 스커프, 플랫 타이어, 찍힌 흔적은요, 스커프 마크였었죠. 흔적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은요, 스키드 마크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발생되죠. 그리고 요마크는요, 주 원인이 핸들을 많이 꺾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속 스커프는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죠. 그리고 플랫 타이어나 찍힌 흔적들은요, 그냥 노면을 지나갈 때 나타난 흔적이니까요, 특별한 조작이 없습니다. 바퀴 회전 및 운동입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제동으로 인해 바퀴가 잠기죠. 즉, 바퀴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상태입니다. 스커프 마크는요, 전부 바퀴가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마크도요, 바퀴는 회전하고요. 그리고 횡 미끄러짐이죠. 옆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태입니다. 가속 스커프는요, 바퀴는 계속 회전하겠죠. 그리고 노면과 헛바퀴 돌 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플랫 타이어는요, 큰 하중 또는 바람 빠진 바퀴로 바퀴는 회전하죠. 그리고 넓은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찍힌 흔적은요, 바퀴는 회전하면서요, 연한 노면 또는 물 위에서 찍힌 흔적이죠. 시작 흔적과 끝 흔적입니다. 스키드 마크는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끝납니다. 그리고 요 마크는요, 시작 흔적은 보통 희미하고요, 그리고 끝 흔적은 진합니다. 가속 스커프는요, 시작 흔적이 진하고요, 점진적으로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랫 타이어는요,
처음에는 희미하고요. 끝 흔적은 진합니다. 찍힌 흔적은요. 시작 흔적이 진하고요. 점진적으로 흐려진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좌우 흔적 비교하겠습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일반적으로요. 좌우 흔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요 마크는요. 회전 바깥쪽이 진하게 발생됩니다. 가속 스커프, 플랫 타이어, 찍힌 흔적은요. 흔적이 두 개일 시 대체로 같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전륜, 후륜 흔적의 비교입니다.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전륜, 후륜차는 일반적으로 후륜이 보통 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마크는요. 전륜과 후륜이 보통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 스커프는요. 구동바퀴에 의해서 발생되니까요. 구동바퀴에만 발생되고요. 그리고 찍힌 흔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같겠죠. 발생폭을 보면은요. 스키드 마크면은 직선이면 일반적으로 같겠죠. 그리고 보통 타이어 폭만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크는 회전하면서 옆으로 밀려나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속 스커프는요. 타이어 폭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플랫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타이어가 눌리면서 나타나니까요. 타이어가 눌린 폭만큼 나타나겠죠. 그리고 찍힌 흔적은요. 타이어 폭하고 같게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류의 특성들을요.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